주민들의 힘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다수가 모였을 때 그 주장은 더욱더 강해지고 그 주장은 단순히 주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첨부돼야 될 의견이 되고 그 의견은 또 답변을 해야 될 네. 근거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주민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또 응원해주시고 하나된 목소리로 주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정한 사람들 부동산 공사장입니다. 오늘은 공사장 사무실에 굉장히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구리시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이신 김용현 의원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자,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구리시의회 김용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용현 의원님은 구리 시민이나 갈매 주민들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저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의원님이 갈매 지식산업센터를 위해 지원 조례안도 만드시고 저기 복합 커뮤니티 시설을 조기 건립하기 위해서도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듣고 감동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모신 거는 다른 이야기들도 많겠지만 요즘에 이제 갈매동의 가장 핫 이슈인 GTX-B 이 노선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으려고 모셨습니다. 네네. 귀한 시간 모셨고요. 자, 우선 그러면 GTX-B 광역 급행철도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는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어떤 것들이 좀 남아있는지 이야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GTX-B 사업은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의 약자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B 노선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용산부터 마곡까지는 재정사업으로. 서울시 구간이 이제 그렇죠. 재정사업인 거고요. 그리고 인천부터 용산까지, 그리고 상봉부터 마석까지는 민자사업 구간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정사업 구간은 지금 국토부하고 기재부에서 열심히 지금, 속도감 있게 지금 추진 중이고요. 지금 8월 말경에 지금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민자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2023년, 올해겠죠? 올해 초에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선정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실무 협상 중이고 실시 협약 직전에 있다고 봅니다. 자, 이 GTX-B 광역 급행 철도 사업 관련해서 이 구리시 시민들, 특히 갈매동 주민들은 사업 초기부터 구리시의 그 GTX-B 노선에 어차피 갈매역을 지나가는 노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네. 갈매역 정차를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저도 관련된 민원들도 많이 넣기도 하고 주변에도 독려도 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최근에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반대의 목소리 이런 것도 좀 나오는 것 같고 관련해서 집단 청원이나 집단 민원들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의원님도 이런 소식들을 좀 전에 들으셨는지요? 네, 지금 주민들 의견은 충분히 지금 전해 듣고 있고요. 사실 갈매주민은 이제 연합회라고 하는 그 단체 위주로 지금 많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GTX-B 노선에 대해서 그 갈매동 주민들이 어떻게 진행을 했느냐라고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애초에 사업 초기 예비 타당성 조사가 시작될 시점부터 구리시에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구리시와 주민들이 같이 갈매역 정차에 대해서 요구를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로는 지금 기본계획 RFP 고시 내용 중에 보면 국토부에서 신설 역사를 3개를 더 지정할 수 있게끔 지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갈매동의 어느 정도 그 민원의 힘으로 만든 성과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2년 동안 열심히 청원하고 민원 넣고 그다음에 단체 항의하고 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러한 가능성이 열어져 있긴 한데 현재 지금 대우건설 컨소시엄 같은 경우는 사업적인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추가 역사, 물론 이제 아직 그 실시 협약까지 지금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아직까지는 추가 역사에 대한 그 제한이 없는 상태이고요. 사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주민들이 굉장히 답답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답답한 상황에서 정말 만에 하나 정말 안 됐을 경우를 고려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다른 측면 플랜 B를 세우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제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찾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민간 사업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이제 추가역을 제안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갈매역을 제안을 해갖고 선정이 됐다면 가장 지금 완벽한 시나리오대로 그렇죠. 흘러가고 있었을 텐데 어쨌든 그게 이제 아직 미확정인 상태인 상황인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구리시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갈매동 주민들이 주축이 돼서 갈매역에 대한 정차를 간절히 원하고 요청을 하지만 네. 만에 하나 만에 하나. 갈매역에 정차가 되지 않았을 경우 굉장히 환경적으로 큰 피해가 있으니 이 부분도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네네. 정확히 되겠습니까?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만약에 GTX-B 노선이 갈매역 정차 없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구리 시민이나 갈매동의 주민들, 앞으로 거주할 예비 주민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발생을 할지 그 피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피해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 전제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일단 전제는 구리시와 주민들은 GTX-B 사업을 일방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적극 찬성하고 있다. 그렇죠. 네. 갈매역에 정차를 하면서 네네. GTX-B 사업이 추진된다면 네. 적극적으로 찬성을 할 네. 수도 있는 거죠. 지금까지 갈매동 주민들 같은 경우는 2년 넘게 네. 지금 지속적으로 국토부의 그 단체 민원과 청원과 각 단지별로 청원동의서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문서 이만큼씩. 네네. 네, 보통 그렇죠. 10,000부씩 한 번 보낼 네. 때마다 그런 그 청원서를 보내고 있고, 또 지난 그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대통령 후보 시절에 네. 그 구리역 광장에서 그 유세할 때 정차에 대해서, 구리 정차에 대해서 이제 공약을 내놓으신 네. 게 있었어요. 네, 저도 그거 봤습니다. 네, 저도 피켓을 들고 네. 있었고요. 네. 네, 이 굉장히 공약이- 열심히 네. 노력하셨었죠. 네. 이 공약이 사실 지켜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주민들의 현재 상황은 미리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하지만 이러한 주민들의 염원과는 달리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 갈매역이 정차가 되지 않았을 경우 네.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네, 첫 번째는 실제로 그 GTX-B 그 사업 자체가 광역철도 사업입니다. 네. 광역철도 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지금 민자사업과 재정사업이 나눠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재정사업 구간에 있어서 이제 구리시 관내에 포함되어 있는 노선이 있습니다. 재정구간이. 상봉에서부터 구리 경계, 그러니까 신내에서부터 저희 갈매 그 경춘선 같은 경우는 6단지 앞까지, 그리고 그 기존 경의선에 그 추가 신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노선에 대해서 광역교통법 제10조와 시행령 제13조 1항에 따라서 그 국비와 지방비의 그 분담금, 사업 네. 부담률이 7대3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리시가 지금 부담해야 될 예상액은 대략적으로 구리시에서 추산하는데 150억가량 오. 지금 되어 있고요. 사실 GTX-B 노선에서 전체 인천부터 지금 네. 남양주까지 전체 지자체 중에서 유일무이하게 지금 무정차하는 지자체가 구리시이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불이익을 겪으면서까지도 150억이라는 사업비를 분담해야 되는 이 형평성 문제가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인천, 부천, 서울, 구리, 남양주 이렇게 거쳐가는 GTX-B 노선 중에서 구리시만 정차액이 없는데 네. 구리시만 이 작은 지방자치단체에서 150억이라는 분담금까지 내면서도 맞습니다. 정차액이 하나도 없게 된다면 네. 그거는 완전한 역차별이 될 수도 있겠네요. 역차별이기도 하고요. 사실 구리시 그 본 예산이 한 7천억 정도 되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 거액의 그 사업비를 집행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네. 150억이라고 하면 네. 구리시 재정으로는 굉장히 큰 금액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그 개통 이후에 네. 이 교통에 대한 편의가 굉장히 열악해진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GTX가 개통을 했는데 네. 구리시 주민들은 교통이 더 열악해진다라는 건가요? 일단 최근에 경춘선 기준으로 네. 이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라고 하는 일환으로 만들어진 게 지금 상봉 마석간 셔틀 열차라는 게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습니다. 일단 셔틀 열차라고 하는 그 8량 2편성짜리, 그러니까 8량의 네. 2대의 열차가 추가로 지금 현재 올 3월에
그 제조사인 현대로템과 그다음에 한국철도공사 간의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셔틀 열차가 저희가 지금까지는 경춘선의 어떠한 배차 간격을 줄이기 위한 목적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까지 그렇게 홍보를 경춘선의 배차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네. 셔틀 열차를 계속 추가해달라고 많이 요청을 했고 네. 그게 뭐 어찌됐든 뭐 이렇게 셔틀 열차가 제작이 되고 있고 네. 뭐 이제 곧 2025년인가요? 네. 그때 운행을 한다는 소식을 저희는 듣고는 있었습니다. 저희도 기다리고 있고요. 그렇죠. 17분 간격의 현재 배차 간격에서 10분 단위로 줄어드니까 네. 어느 정도의 도시철도의 기능은 갖출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사실 이 셔틀 열차의 주 목적은 그 셔틀 열차가 도입되게 된 계기가 네. 왕숙 신도시입니다. 3기 신도시 대규모의 신도시를 개발을 하면서 그 교통분담금으로 LH 측에서 지금 셔틀 열차를 구매하고 또 운행을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사실 9호선이 왕숙역에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GTX보다는 먼저 시행이 되고 먼저 준공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 국토부에서 내놓은 그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보자고 하면 네. 이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왕숙역이 아니고 왕숙 신도시의 광역교통 개선 대책으로 내놨기 때문에 네. GTXB가 30년에 개통을 하게 되면 네. 왕숙역, 그러니까 왕숙 신도시의 교통은 이미 GTX 때문에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왕숙역도 어차피 GTXB 정차역으로 그러니까요. 뭐 확정이 네. 됐으니까요. 그러면 그 지금 8량의 2편성짜리를 9호선으로 재배치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아, 우리의 경춘선 셔틀 열차를 이제 GTXB가 운행을 하게 되면 9호선 쪽으로 보낸다. 엄밀히 얘기하면 왕숙 신도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임시방편으로 지금 경춘선에 배차를 시켰다가 네. 이제 9호선이 노선이 늘어나게 되면 거기도 네. 열차가 더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쪽으로 다시 재배치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GTXB가 갈매역에 정차하지 않는다면 우리 갈매 주민들 입장에서는 2025년부터는 이제 10분 내외에 그 경춘선을 이용을 하다가 2030년도에 GTXB가 운행을 하게 되면 다시 17분대로. 그렇죠. 운행과 동시에 열차 네. 그 2편성짜리를 뺏기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갈매역이 정차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네. 이 배차 간격은 현재 기준으로 다시 회귀되는 겁니다. 굉장히 큰 우려를 낳게 하는 부분이네요. 굉장히 이거는 네. 교- 다시 교통복지에 역행을 한다라고 네. 봐도 줬다 뺏는 거네요. 그럼요. 네. 또 더 우려스러운 거는 사실상 이제 지금 10분 간격으로 됐다가 네. 만약에 9호선으로 열차가 필요해서 9호선으로 편입됐을 때는 어떠한 대체할 수단이 필요하긴 한데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네. 따라서 이 주민분들이 이 현실을 만약에 진짜 닥치게 되면 과연 어떤 분들이 10분 간격으로 다니다가 네. 다시 줄어드는 그 대중교통을 참아낼 수가 있을까? 나라가 망한 것도 아닌데 교통이 더 열악해지는 그렇죠. 희한한 경험을 하게 될 네. 수도 있겠습니다. 네, 뭐 이 부분은 굉장히 지금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뭐 국토부나 아니면 그 철도 관련된 지금 코레일이든 사업자에 대해서 좀 해명을 받아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네,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가장 그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이 정말 이거는 무정차 시입니다. 네. 무정차 시에 우리가 받게 될 피해, 실제적인 피해입니다. 이거는 네. 뭐 시의 재정도 아니고 그다음에 교통의 편익도 아닌 실제로 우리가 이 안에서 살아갈 때 그 발생하게 될 있게 될 피해는 소음과 진동 그리고 분진에 대한 피해가 막심해진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경춘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지하철이고요. 뭐 1호선이나 2호선 일부 구간은 이제 노선철도로 되어 있고 노면철도죠. 그러니까 네. 그냥 도로상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경춘선 같은 경우는 이게 또 교량형 철도입니다. 네. 흔히 말해서 다리 위에다가 철로를 만들어 놓고 역사를 위에다 짓는 방식이죠. 따라서 이 위에 있는 교량형 철도는 굉장히 소음과 진동, 그리고 분진에 취약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 경춘선
대부분이 다 그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네. 뭐 전체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감해동을 지나가는 경춘선 구간은 대부분 다 교량형입니다. 시내에서 올라와서 뭐 별내역까지 쭉 지나가는 건 다 네, 교량으로 네, 돼 있죠. 네, 네, 네. 그래서 이 경춘선을 그대로 GTX-B가 활용을 하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 갈매동 한가운데, 즉 갈매 지구와 갈매 역세권 그 한가운데로 관통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소음과 진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완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현재도 지금 LH에서는 그 경춘북로와 경춘선에 대한 그 소음 저감 대책으로 지금 18m 방음벽을 세우고 있어요. 지금 공사하는 네, 그 도사 현장을, 예, 앞에서부터 쭉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예, 확인하셨죠. 지금. 네. 일단 그 법정 최고 높이인 18m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아파트 층고 높이로 지정하는 7, 8층 정도의 높이밖에 안 됩니다. 갈매에 있는 아파트는 대부분이 2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잖아요. 맞습니다. 네. 따라서 이 고층 아파트 기준으로는 물론 갈매 지구, 지금 만들어진 갈매 지구와 역세권, 앞으로 만들어질 그 단지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그냥 철도가 보이는 상황입니다. 고층에서. 그렇죠. 내려다 보이죠. 네. 그러면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기준으로 이 방음 터널을 만드는 거. 아무래도 막으면, 밀폐하면 소음이 저감되니까. 두 번째는 대신도 그냥 서울 구간처럼 지하로 지나가는 방법. 네.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그 방음 터널 같은 경우는 교량에 대한 하중을 또 재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 구조 개선을 다시 보강하는 식으로 재설계를 해야 되지만, 현재로는 그러한 예산 부분은 전혀 잡혀 있지 않고요. 네. 두 번째로 대신도라고 하면 사실상 사업을 다시 발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대로 지금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기존대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져 있고 주민들 역시 이런 상황에서 교통 편익도 전혀 없는데 네. 소음 분진, 진동에 대한 피해가 가중이 된다고 하면 과연 어떤 주민들이, 그것도 영원히 어떤 주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이제 뭐 갈매 지구가 이미 있는 상황이고 뭐 가운데 경춘선 선로가 지나가고 있고 저희 갈매 지구 같은 경우는 46번 국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이격이라도 돼 있는데 갈매 역세권은 더 이격이 없이 경춘 선로랑 붙어 있게 되잖아요. 네네. 그럼 소음과 진동이 엄청 큰 피해를 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점은 일단은 지도를 보고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저희가 자주 쓰는 어플리케이션인 그 네이버 지도를 활용해서 네. 그냥 지금 보신 분들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무엇을 확인을 하냐면 일단은 제가 지금 화면으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갈매 역세권 고시도와 네이버 지도가 동일한지를 먼저 비교를 해야 됩니다. 일단 그 갈매 역세권 고시는 2018년도에 이미 했고요. 네. 이거에 대한 그 지구별, 그러니까 블록별로 용도는 이미 다 설정이 돼 있고 어떤 용도로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표기하고 있는 게 고시도가 됩니다. 네. 이 고시도와 네이버 지도에 지적 편집도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우측 상단에 우측에 보시면 지적 편집도에 대한 기능이 있고요. 거기에 기능을 클릭을 해보면 대부분 이 고시도와 네이버 지도가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사전에 이제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경춘선은 상봉을 지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6단지, 그 갈매 6단지 네. 스위치엔에서 지상 구간으로 변환이 됩니다. 네. 지하에서 지상으로 변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GTX-B 사업의 그 환경 영향 평가 서상 환경적인 목표 설정을 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환경 영향 평가서의 준비서의 5장을 보시면 주요하게 이제 소음과 진동에 대한 기준을 네. 소음 진동 관리법하고 학교 보건법으로 잡고 있어요. 네. 뭐 공사 시에도 마찬가지고 운영 시에도 마찬가지고. 자, 소음 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에 의하면 기준치는 주간 70데시벨, 야간 60데시벨의 그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를 해야 되고요. 또한 학교 보건법. 네. 이거는 학교 시설 내에 네. 교육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교사 내 소음 기준은 55데시벨 이하로 반드시 맞춰야 된다. 교실 안은 네, 55데시벨이요. 네. 그러니까 수업 중에 너무 시끄러우면 수업을 할 수가 없는 당연하죠, 상황이니까. 그거는. 네. 여기에 이 두 기준이 정확히 지금 명시가 되어 있고, 또 학교 시설이 이 갈매역 위쪽에 보시면 지금 잡혀져 있어요. 이게 유치원 부지긴 한데, 네. 그 위에는 또 초등학교 부지가 또 있는 거고요. 네. 여기에 유치원이 왜 학교냐라고 또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유치원도 교육환경법상 2조에 따라서 학교 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엄밀히 교육부가 네. 관할하는 학교 시설입니다. 아니, 유치원이 그럼 학교죠. 유, 초, 중, 고. 그렇죠. 네. 그렇죠. 당연히 학교죠. 네. 그러면 이 유치원 부지의 거리를 한번 네이버 네. 지도로 경춘 선로랑 이 네, 유치원이 네, 네. 설립될 부지의 거리를 재는 거리를 재보면 네. 유치원 예정 부지는 불과 30m. 네? 그리고 초등학교 부지까지는 122m. 30m요? 네. 바로 옆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옛날에 어떤 노래죠? 기찻길역 예. 오막살이처럼 유치원이 오막살이처럼 붙어서 지어지게 되겠네요. 아무리 네. 방문벽으로 소음을 저감한다고 해도 네. 30m 거리에서는 정말 이게 답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가끔 전철역 타고 가면 다 방음벽 밑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네. 그 열차 소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이러한 학교나 유치원 부지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 환경에 네. 근거 법률이 있습니다. 이거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자세한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저희가 준비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가 이제 소음진동관리법상의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주거시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주거지역이라고 하는, 네. 주거지역이라고 하는 명시가 있습니다. 이 주거지역도 50m 이내일 경우에는, 네. 여기 보면 철도에 대해서 주거, 네. 맞죠? 소음기준치 동일합니다. 70데시벨, 60데시벨. 네. 자, 네이버 지도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 대부분이 지금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 네. 용지로 지금 필지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선로 경계에서 이 필지까지의 거리를 재어보시면 지금 6단지 앞, 현재 갈매지구의 6단지 앞부터 별내역 전까지 네. 대부분의 단지들이 50m 이내로 다 확인이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이 거리가 총 한 2.4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2.4km를 전부 다 소음 저감 시설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주거 목적이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와서 휴식을 취하는 공간인데, 50m 이내, 선로를 통해서 소음과 진동이 계속 올라오면 그거는 주거지로서, 네. 지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네. 상태가 아니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우려스러운 거는 사실 이 부분입니다. 예타 자료를 보면 망우에서 별내, 그러니까 서울에서 경기도로 나오는 네. 방향은 예상 속도가 102.47km. GTX-B 열차의 속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상 속도가 105km요. 102.47. 102.47km. 그리고 별내에서 망우로 다시 서울 쪽으로 들어가는 속도가 예상 속도가 지금 105.28km. 105.28km. 네. 100km가 넘는 고속이네요. 그럼요. 그게 편도 92회, 왕복으로 184회가 운행된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지나가는 기차 소음을 184회를 들어야 된다. 네. 현재도 편도 56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소음 기준치가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 부분은 사실 구리시에서도 지금 공감하고 있고요. 네. 다양한 지금 소음 측정과 대안을 지금 고려 중이고 그 대응 방안도 지금 고려 중에 있습니다. 네. 굉장히 큰 소음과 진동에 구리 갈매지구나 구리 갈매 역세권 지구의 네. 주민들 그리고 자라나는 우리의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네.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당연하죠. 선로를 지하 40m 이내 밑으로 깔아서 지하로 가던가 대심도로 가던가 아니면 철도 교량을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개선을 해서
방음 터널식으로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해결 방안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GTX-B 사업이 예산도 정해져 있고 들어가는 비용도 이미 확정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사업이라서 이 BC 값도 그렇게 넉넉하게 통과한 게 아니라 정말 간당간당하게 통과한 사업인데 이렇게 비용이 더 늘어나게 된다면 굉장히 사업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뭐 사업 자체가 이게 성립이 될까라는 수준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그 대안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정말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지하로 가든지 네. 아니면 덮든지 네.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하겠죠. 하지만 사업비는 이미 결정이 돼 있습니다. 5조 8천억 가량의 네. 사업비가 이미 결정이 돼 있고 거기서 재정 구간, 민자 구간을 지금 이미 나눠서 발주를 한 상태예요. 네. 더 이상 증액할 수도 없고 증액한다고 하면 민자 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대신도로 가든지 아니면 그렇죠. 덮든지 아니면 하지 말든지 그렇게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다만 정차하지 않았을 경우.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이 대우건설 컨소시엄도 있고 국토교통부도 있을 거지만 이 분들 같은 경우는 구리시 갈매역에 정차하지 않았을 때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비용이 추가로 들 수 있다. 들 수밖에 없다. 들어야 된다. 들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네. 이거를 타개하기 위한 묘수라던가 아니면 의원님의 뭐 더 나은 대안이 있을까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대안은 그냥 직관적으로 소음과 진동의 피해를 없애는 방법이긴 하지만 네. 이게 서로 그 법률의 근거에서 네. 서로의 양립할 수 있는 근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네, 있습니다. 실제로 그 어떤 사업이든 간에 그 주거 지역 내지는 학교나 네. 기존에 있던 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새로 그 시작하는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원인자 부담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게 현재까지의 룰입니다. 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심도나 아니면 그 덮는 부분에 있어서 돈을 들여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모면할 수 있는 방법,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아까 그 규정이 있잖아요. 그 70데시벨, 60데시벨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네. 이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에 비고가 있습니다. 이 비고를 보시면 정거장은 적용하지 않는다. 네, 정확히 써 있네요. 네. 정거장은 적용하지 않는다. 정거장을 설치를 했을 때는 이 소음진동관리법에 대한 이 소음 기준치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주민들이 지금까지 요구했던 게 사실은 네. 제가 볼 때는 정말 이러한 논리들을 개발하고 왜 정찰을 해야 되고 하는 네. 논리들을 주민들이 찾으신 거예요. 그렇네요. 이게 원래대로 하면 이 비고까지 생각을 해서 네. 뭐 대우건설 컨소시엄이나 국토교통부가 찾아서 네. 이 방안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될 걸 반대로 주민들이 찾아서 네. 요구를 한 셈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 국토교통부하고 지금 민자사업자분들은 이 부분을 좀 잘 네.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 GTX-B가 기존 철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희박합니다. 이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또 운영자도 다르고 민간 사업자가 또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게 공공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가 수익을 추구하면서 그 사업비, 건설비를 충당하는 방식이기 네.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기존 경춘선 선로와 GTX-B는 별도의 사업으로 봐야 되고요. 이 별도의 사업 때문에 소음과 진동의 기준치가 높아졌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네. 시행돼야 되지만 이거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 지금 현재는 무정차한다는 가정이잖아요. 네. 정차하시면 그렇죠. 됩니다. 정차하면 법적으로 엄밀히 얘기하면 정거장을 설치하게 네. 되면 정거장을 설치하게 되면 법적으로 이 많은 부담을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또한 그 네. 민간 사업자 측에서는 굉장히 솔깃할 만한 대안을 구리시에서 내놓고 있어요. 모든 네. 사업비를 구리시에서 충당해 주겠다. 그러면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뭐 계산기를 두드릴 줄 안다 그러면 당연히 구리시 갈매역에 정차를 하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요. 구리시의 제안도 지금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지금 앞서서 만약에 이런 대안들이 없을 경우에는 사업 반대로
주민들이 사업 반대까지도 지금 주장할 수 있고 네. 또 그런 움직임이 또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현명한 판단을 좀 해야 될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뭐 그냥 뭐 제 갑자기 드는 생각이지만 어쨌든 구리시 구간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맞습니다. 그렇다면 뭐 우리 구리시장부터는 선출직 네, 공무원이잖아요. 맞습니다. 구리 시민들이 뽑아준 분들이 구리 시민이 이거를 뭐 힘들어한다, 어려워한다, 뭐 소음이 걱정된다 이러면 그렇게 쉽게 인허가가 차근차근 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좀 들기는 합니다. 맞습니다. 이건 뭐 그렇게 가면 뭐 되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부분도 대구건설 컨소시엄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그러면 어쨌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갈매역에 정차를 하는 것이 뭐 민자 사업자 입장에서도 그리고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도 가장 합리적일 거고 네. 구리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일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네네. 자,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얘기를 좀 해볼게요. 구리시를 벗어난 이제 다른 시도 부분에서 이 GTX-B 사업은 광역 급행 철도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경기도 외곽에서 아니면 광역시 외곽에서 서울 도심까지 뭐 30분 이내 빠르게 이동을 하는 걸 목표로 잡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거장을 많이 만들 수가 없고 그렇다면 뭐 이미 GTX-B의 별내역이 정거장으로 확정된 상황에서 갈매역은 뭐 떨어져 있는 거리가 1.5km, 6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런 그 주변 그 도시들의 그 민원이나 아니면 그 주장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는 합당하다라고 봅니다. 뭐 급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급행으로 만들었지 완행으로 만들었느냐라고 얘기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은 참 할 말은 없어요. 네.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 풀 네이밍 GTX-B의 풀 네이밍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라고 하는 이 풀 네이밍에 대해서 좀 네. 의미를 다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자, 수도권이라고 하는 거는 뭐 잘 아실 테고, 광역철도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시도 간에 네. 광역 그 교통 체계로 40km 이상 철도를 만들었을 때 광역철도라고 네. 합니다. 하지만 가장 난해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가장 가운데 있는 급행이라는 네. 급행. 네. 급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흔히들 그 기존 철도에서 몇 개의 역사를 지나서 건너뛰는 네. 그리고 빠르게 이동하는 그 수단이라고만 저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이 어디에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무리 철도 그 관련 법들을 다 찾아봐도 네. 급행이라고 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급행이라고 하면 이 속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GTX-B도 지금 180km로 설계가 되어 있고 네. 현재 지금 실제로 예타상 운행하는 키로수가 한 100에서 한 130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빠르게 운행을 한다라는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가지 근거는 있습니다. 뭐냐면 철도사업법 시행 규칙에 보면 제 2조 2항을 보면요. 네. 운행 속도에 따른 사업용 철도 노선의 분류 기준이 있고요. 네. 두 번째가 2조의 3을 보면 이 운행하는 철도 차량에 대한 또 정의가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읽어드리면 여기에는 분류에는 세 가지의 노선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고속철도 노선, 그 다음에 준고속철도 노선, 그 다음에 일반 철도 노선. 일반 철도 노선은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그냥 지하철이나 일반 철도를 얘기하겠죠. 네. 자, 고속철도의 기준은 대부분의 구간을 300km 이상 주파하는, 운행하는 노선이고. 이거는 KTX가 그렇죠. 되겠네요. 그렇죠. 네. 아주 특별하게 고속열차로 갈 수 있는 그 네. 노선을 한정하는 이게 거고요. 고속철도. 준고속철도 노선이라고 하는 거는 200km 이상, 300km 미만. 네. 흔히 말해서 ITX가 정확히 몇 킬로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KTX보다는 좀 낮은 수준의 네. 고속철도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일반 철도 노선은 200km 미만을 다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철도 차량도 이 기준을 정확히 따라가고 있고요. 고속철도 차량은 300km 이상, 준고속철도 차량은 200 이상, 300 미만. 네. 그다음에 일반 철도 차량 역시도 200km 미만으로 이 기준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게 급행이라고 해서 생각했던 네.
고속이기 때문에 이 정거장 거리는 굉장히 길어야 된다. 음. 라는 논리가 전부 다 그냥 보편화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그렇게 보면 GTX-B는 일반 철도인 거고 광역 철도인 네. 거니까요. 실제로 이 그 예비 타당성 조사 때도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의 지정 근거는 광역교통법 시행령 제4조 광역철도라고 규정이 네. 되어 있습니다. 광역철도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시도 간에 40km 이상을 운행하는 그냥 광범위한 철도입니다. 대부분의 네. 철도가 맞고요. 그러면 이 광역철도 안에 일반 철도겠죠. 속도 기준으로 네. 일반 철도. 그러면 대부분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하철, 일반 철도 1, 2호선 뭐 이러한 보편적인 그냥 철도 노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면 역사에 대한 거리도 일반 철도에 있는 규칙을 적용받아야 되는 당연하죠. 상황이겠네요. 이 지금 계속 1.5km가 가깝다, 너무 가깝다. 네. 이거는 뭐 걸어가도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제 의견들이 있는데 사실 걸어갈 거리는 아니고요. 오늘같이 정말 네. 더운 날씨에 1.5km 걸어갔다가는 죽습니다. 네. 네. 일단 정거장 간의 거리의 근거는 어디서 나오느냐. 네. 대부분의 그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법률상으로 사실 나와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네. 다만 제가 막 여러 가지를 막 찾아봤습니다. 막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했는데 딱 유일하게 역간거리를 하나 규정하고 있는 규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이게 도시철도 건설 규칙이라고 하는 규칙인데요. 제 30조의 3에 보면 네. 도시철도의 정거장 간 거리는 1km 이상 1km 이상. 네, 이상만으로 규정되어 있고 뭐 기타 상황에 따라서 뭐 조정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이러한 근거를 보자고 하면 이게 또 건설 규칙이 개정된 것도 2010년도거든요. 네. 예전 철도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규정이 없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이건 추정입니다. 네. 일례로 1호선 동대문역과 그다음에 동묘역 사이 그리고 2호선 을지로 상가역과 사가역 사이는 불과 500m. 엄청 가깝네요. 정말 그냥 한 블록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광역철도가 사실 9호선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도 연장하고 있고 이 9호선만 보더라도 구반포역과 신반포역 사이 거리가 불과 800m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역간거리도 사실상 규정이 거의 유명무실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현재까지 오해하시고 계셨던 그 급행철도이기 때문에 역간거리가 굉장히 넓어야 네. 된다라는 부분들은 사실상 무의미하고요. 법적인 그 제약은 없는 상태인 거고. 근데 이제 사업 목적상 제약은 네.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당초에 GTX라고 하는 사업 자체가 네.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과 그다음에 완성적인 교통난 해소 그리고 출퇴근 30분 도달 네. 목적에 부합하기만 한다고 하면 네. 사업 목적이 달성되는 거고요. 사실상 이 1.5km의 거리상의 역간거리의 문제는 아무런 문제는 되지 않는다. 뭐 문제의 요소는 네. 전혀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이야기로는 어쨌든 광역 급행 철도의 목표인 수도권 외곽에서 도심까지 30분 이내 도달이 가능하게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면 역간 거리는 법적으로 1km 이상이면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이해가 되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이 이런 생각이 또 들기는 하네요. 경춘선도 급행 열차가 있잖아요. 네. 급행이라고 이름 붙인. 그게 지금 별내역에도 정차하고 갈매역에도 정차하고 이미 그 정도 거리인데 네. 똑같이 정차를 하고 있네요. 네. 급행이란 단어가 어찌 보면 굉장히 사람들 입장에서는 길어야 될 것 같지만 맞습니다. 그게 어떤 큰 목표를 도달하는데 요구만 맞으면 가까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굉장히 많은 말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 영상을 이제 보고 계시는 우리 시민, 갈매동 주민들께 GTX-B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이제 의원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시고,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떻게 추진하실지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개인적인 추진 방향보다는 사실 네. 다 같이 하나의 목적으로 가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구리시의 시의회 의원이고 또 구리시 입장에서도 시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굉장히 지금 불철주야 그 부분에 있어서 노력하고 계시고 어필하고 계시고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십니다. 하지만 정말 베스트한 경우만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있을
그 환경영향평가의 주민설명이라든지 그 이후에 아마도 예상컨대 공청회까지 이어질 것 같은 이제 예상은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앞서서도 언급한 그 부당한 사업비 분담금 그리고 그 셔틀 열차가 사라지는 이 그 뭐라고 하죠? 교통 편익에 대한 네. 다시 역행하는 네. 수준의 서비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생 겪어야 될 심각한 소음 수준, 진동, 분진 다 포함해서 네. 이러한 것들을 영원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갈매동에 계신 분들은 사실 이 부분을 좀 현명하게 판단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그리고 철회를 요구를 해야 되는 건지 반대를 해야 되는 건지 많은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또 이게 지금 제가 예비 타당성 조사의 문서입니다. 여기 보면 중앙선, 용산, 망우, 이복선이라고 하는 복복화 네.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의 그 국토부에서 계획했던 네. 청량리, 망우 간의 용량, 그 포화도를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네. 선로를 더 증설하는 사업이 GTX-B 사업 예산으로 다 포함이 됐습니다. 예전에 GTX-B가 없을 때는 이게 별도 사업으로 진행이 굉장히 됐었죠. 그 네. 많은 그 요구들이 있었죠. 여기 네. 이제 거기를 복복선으로 만들어서 네네. 뭐 경춘선에 뭐 배차 간격을 늘리고 경춘선이 청량리를 넘어서 용산까지도 갈 수 있게 네. 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는데 이게 다 GTX-B 사업에 묻어 들어간 네, 거죠. 다 사업비가 다 포함이 됐습니다. 네.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정말 우리가 정차역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네. 오히려 이 지금 청량리 망우간 복복화 사업에 흔히 말해서 청량리라기보다는 중앙선 복복화 사업이 추진되는 게 오히려 저희한테는 더 이득인 상황이 닥칩니다. 앞에서 언급하신 대로 네. 그 상봉에서 종점이 왜 상봉이냐. 그 또한 지금 청량리 망우간이 워낙 네. 포화도가 심하기 때문에 더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 사업이 만약에 복복화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경춘선은 청량리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고요. 네. 그 일환으로 지금 현재 분당선이 청량리까지 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한 2km 구간에 지금 철도 연계도 아마 예상컨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결 사업만 된다고 하면 향후에 분당선과 경춘선은 하나의 노선으로 경의중앙선처럼 네. 경춘분당선이 연결될 그렇죠. 수도 있는 거죠. 직결로. 사업자 측에서는 보다 네.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네. 주민들도 지금까지 그거를 요구하고 있었고요. 이러한 사업들 자체도 지금 사업성이 전혀 GTX-B에서 다 가져가기 때문에 네. 사실 주민들이 무정차로 그냥 결정이 된다고 하면 이게 정말 제가 생각해도 안 하느니만 못한 사업이 그렇죠. 될 수도 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구리시와 구리시 의회 그리고 주민들 이게 하나의 의지로 무엇이 더 합리적일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목표 설정으로 가야 되느냐? 이거를 분명히 뭐 TF가 됐든 다양한 소통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요.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구리시 의회에서 그 예산을 과연 내려줄까? 구리시에서 구리시 의회에서요. 네. 네. 구리시에서 과연 그 인허가에 대해서 네. 고운 시선으로 허가를 해줄까? 주민들 역시 그 사업을 과연 적극적으로 네. 추진시켜줄까? 네. 라는 다양한 좀 복합적인 그렇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차가 갈매역에 정차가 되지 않고 사업이 추진된다면 네. 여러 가지 주민들, 그 다음에 시의회, 시청까지 많은 불협화음이 생기겠죠. 맞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제가 그 여기 보시는 지금 구독자분들하고 주민들께 부탁을 네.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번에 8월 31일 날, 8월 말일 날 지금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후 주민 설명회가 잡혀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많은 분들이 단체 민원을 보냈고 온라인상 또 서면상 물론 이제 1인 시위도 하고 현장에서 하기도 했지만 결국에 지금 국토교통부와 민간 사업자는 아닙니다. 지금 재정부가 있기 때문에 국토부를 대면하면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몇 번 안 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 이 자리를 지금 아마 구리시청 대강당에서 지금 진행할 예정인데요.
많은 분들이 좀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저도 참석을 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러한 명분 없는 사업, 네. 구리시 입장에서는 명분 없는 사업이거든요. 이러한 부조리함, 그리고 사업비, 그리고 우리에 대한 피해를 네. 적극적으로 어필해 주시고 주장해 주셔야지만 국토부에서도 그거를 절실히 느끼고 어떠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고요. 앞서서도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간해지구 처음에 초창기에 네. S그룹의 네. 물류센터를 저희가 노력해서 엄청의 한 방으로 정말 네. 크게 물리쳤죠. 네. 주민들의 힘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다수가 모였을 때 그 주장은 더욱더 강해지고 그 주장은 단순히 주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첨부돼야 될 의견이 되고 그 의견은 또 답변을 해야 될 네. 근거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주민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또 응원해주시고 하나된 목소리로 주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8월 말 8월 31일로 예정돼 있는 주민 설명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이제 시의원님이 주셨고요. 제가 생각할 때도 이제 시민들의 의견을 국토교통부든 민간 사업자든 여기에 내비칠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이 딱 그 골든타임인 것 같고요. 이 시기가 지나면 아마 그들은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따로 이제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이나 우리 구리 시민들, 갈매동 주민들께서는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를 정말 알차게 우리의 주장을, 우리의 근거 있는 주장들을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GTX-B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상세하게 잘 들은 것 같습니다. 우리 현안에는 GTX-B도 있지만 또 다른 현안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다른 이슈들이 있거나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이 생길 땐 언제든지 또 나와주실 거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